여러분, 전 세계 500개 도시하천 복원 프로젝트 가운데 오직 단 하나, 서울의 청계천만이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전문가 영상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15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던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고 한국의 청계천 모델을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으로 여행 간 딸이 보낸 30초짜리 동영상엔 청계천의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었길래 영국 최고의 환경학자가 자신의 연구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을까요? 영국의 전통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청계천의 비밀을 찾고 영국에 알린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의 도시환경공학자 엘리자베스 윌로비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리즈라고 부르지요. 저는 평생 도시 속 강과 하천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템스강 복원자문위원회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영국 대표 하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무려 1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참담했어요. 수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생태계 회복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검토하던 그날, 창밖으로 보이는 템스강은 여전히 회색빛 죽은 물결이었지요. 결국 올해도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저는 두꺼운 보고서를 넘기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15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회의실에서는 언제나처럼 전통적인 접근법만이 논의됐습니다. 몇몇 시민단체에서 해외 성공 사례를 검토해보자는 청원이 들어왔지만 우리 자문위원회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영국의 자존심이랄까요? 저 역시 다른 나라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몸을 묻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딸 소피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소피는 한국 여행 중이었고 오늘 서울에서 찍은 영상을 보내왔더군요.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 속에는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옆으로는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첨단 도시의 빌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민들은 여유롭게 거닐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물속에서 헤엄치는 오리들과 그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생명력 넘치는 하천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소피, 여기가 어디야? 정말 서울 도시 중심가야? 확실해? 제가 재빨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계천이라고 불러. 서울 한복판이야. 여기 사람들은 이게 일상인 것처럼 행동하던데. 오리나 새들을 봐도 놀라지도 않아. 더 많은 영상 찍어볼까?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자세히 다양한 공간을 많이 찍어보내줘. 물고기도 있어. 새들도. 그날 밤 소피가 보내온 추가 영상들을 보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청계천이라는 이 하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살아있는 생태계였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백로가 물속에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까지 있었죠. 도시 중심부에서요. 런던의 템스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도심 속 하천을 저렇게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왜 15년간 실패만 거듭했을까? 한국과 영국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검색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정보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청계천은 과거에 원래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고가도로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철거하고 자연 하천을 되살려냈더군요. 저를 가장 공포로 몰아넣은 사실은 이 모든 게 불과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기적이었어요. 우리 영국은 15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말이죠. 영국인으로서의 이상한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공학자로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청계천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의 공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템스강의 미래를 위해, 영국의 모든 하천을 위해 청계천의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세계 500개 이상의 하천 복원 사례 중에서 이토록 완벽한 성공 사례는 유일하게 한국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 머릿속을 맴돌던 청계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각종 논문과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은 원래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자연 하천이었지만 1960년대에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덮이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세워졌다고 해요. 40년 동안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던 그곳이 2003년부터 불과 3년도 안 된 시점에 자연 하천으로 되살아났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스크린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청계천 복원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평균 온도가 3.3도에서 5.9도나 낮아졌고 주변 대기 오염도 3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찾았어요. 약 6만 명의 시민이 찾는 휴식 공간이자 관광지로 변모했다는 사실도 인상적이었죠. 경제적 효과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도시 하천 하나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우리 런던이 바라는 현실이 한국 청계천에서 이뤄진 겁니다. 소피가 더 자세히 찍어서 보내준 영상들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그곳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명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맑은 물속에서는 피라미와 붕어, 잉어 같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물가에는 외가리와 청둥오리가 여유롭게 쉬고 있었어요. 심지어 두꺼비와 개구리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백로가 잉어를 낚아채는 순간이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먹이 사슬이 작동하고 있다니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저건 살아있는 생태계야. 영상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특히 모래무지, 참깨, 버들치 같은 물고기들이 청계천에 산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수질이 매우 깨끗해야만 서식할 수 있는 민감한 종들이니까요. 그리고 백로처럼 상위 포식자가 존재한다는 건 먹이 사슬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수도, 도심의 상징인 서울에서 말이죠. 저는 영국 내 도시하천 복원 프로젝트 데이터를 담은 우리 연구실의 대형 모니터링 보드를 바라보았어요. 15년간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생태계 회복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청계천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루어낸 걸까요? 아, 이건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야. 자료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프로젝트야. 저는 점심도 거른 채 청계천에 관한 모든 학술 논문과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어요. 영국의 템스강 복원 접근법과 한국의 청계천 복원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소극적 방식을 취했지만 한국은 과감하게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적극적으로 물길을 되살리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택했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청계천 복원이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라 문화, 역사, 경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는 역사 유적지가 복원되었고 문화 공간이 생겨났으며 생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었어요. 연구실의 창문을 통해 템스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물결은 여전히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15년간 우리가 성취한 것이라고는 수질이 조금 개선된 것뿐이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청계천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수많은 외국인 유튜버들이 청계천을 방문한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천국 같은 공간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 여기선 문화 공연과 각종 축제도 진행된다. 전 세계 도시 계획자들은 청계천으로 모여라란 말들이 반복되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흥분한 채로 남편 토마스에게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당신은 믿지 못할 거예요. 내가 답을 찾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15년 동안 이루지 못한 기적을 불과 3년 만에 해냈어요.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태계예요. 심지어 주변 경제까지 활성화시켰어요. 토마스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지? 소피가 여행 중에 본 몇 가지 장면만으로 그렇게 확신하는 건 너무 성급할지도 몰라. 저는 그의 의심을 이해했어요. 솔직히 제 머릿속에도 의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의 도시 하천 복원에 성공했다면 왜 우리 같은 환경 전문가들조차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템스강 복원의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료와 영상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청계천을 직접 보러 가야겠어요. 이건 템스강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완벽하게 실패한 프로젝트들과 한국의 단 한 번의 성공. 이 비교는 너무나 극명했어요. 환경공학자로서 저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템스강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저는 단장에게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청계천의 비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지식을 영국으로 가져와 템스강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요. 이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영국의 자연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단장에게 보고를 한 후 저는 청계천 복원에 관한 모든 전문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들을 요청했고 온라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한국어로 된 자료까지 번역해가며 읽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그런 의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던 12차선 고가도로와 그 아래 콘크리트로 덮인 하수도 같은 하천을 모조리 뒤집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거였어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도전이었을 텐데 한국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더군요. 우리가 보존하고 조금씩 개선하자라는 접근법을 취할 때 한국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자는 혁신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복원 과정의 속도였어요. 불과 2년 3개월 만에 5.8km의 하천을 완전히 복원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라면 아마 환경 영향 평가와 정책 논의만으로도 10년은 걸렸을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청계천이 단순한 자연 하천 복원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도시 전체의 생태계와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온 시민이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한 거예요. 관리 시스템, 생태 모니터링, 시민 참여 프로그램, 문화유산 보존까지 모든 요소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었더군요. 영국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와 비교해보니 근본적인 접근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최소한으로 방해하지 말자는 소극적 철학을 가졌지만 한국은 적극적으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철학을 가졌어요. 그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우리의 템스강은 여전히 오염과 싸우고 있지만 청계천은 생명이 넘쳐 흐르는 도시의 보물이 되었죠. 이건 단순한 하천이 아니야. 도시의 심장이 되어버린 거야. 청계천 복원 이후 서울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도심 평균 온도가 3.3에서 5.9도 낮아졌고 미세먼지는 35%나 감소했으며 주변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었어요. 매년 경제적 효과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해결한 것이죠. 그러던 중 한 논문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청계천 복원이 성공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창의적인 발상인가요?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을 청계천의 수원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제가 사는 런던도 지하철에서 매일 수백만 리터의 지하수가 그냥 버려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건 천재적이야. 청계천을 더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한국의 관광지라고만 생각했던 한강 역시 청계천이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복원 성공 사례였어요. 1960년대만 해도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한강이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변모했더군요.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다양한 생물들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강에서 수달이 발견되었다는 뉴스였어요. 수달도 생태계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로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수질이 매우 깨끗하고 먹이 사슬이 완전히 회복되어야만 서식할 수 있거든요. 런던 템스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강에 이어 청계천까지. 한국엔 세계 최고의 도시환경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곳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2번이나 해냈을까? 제가 연구실에서 청계천 자료를 분석하고 있을 때 동료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리즈, 요즘 왜 그렇게 한국에 꽂혔어? 며칠째 청계천이니 한강이니 얘기만 하더니. 제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의 롤모델을 한국으로 바꿔야 해요. 제임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들의 방식이 우리에게 맞을 리가 없어.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패한 이유였어요. 자존심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혁신을 거부해온 것입니다. 제임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시민의 삶,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동안 템스강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템스강 연구소장인 윌리엄 박사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청계천과 한강에 대한 제 발견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의 접근 방식을 템스강 복원에 적용해 볼 것을 제안했어요. 또한 청계천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어서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청계천과 한강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시와 자연의 공존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박사님은 계속적인 제 제안에 즉각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분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신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영국의 하천과 생태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템스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너에게도 생명이 돌아올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공항부터 서울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교통 시스템, 깨끗한 도로와 거리, 그리고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청계천을 직접 볼 시간이 왔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역에 도착했어요. 논문과 영상으로만 보았던 그 장소를 실제로 목격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본 영상 그대로잖아. 주변에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그 도심 한가운데를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새들이 날아다녔어요. 영국 런던의 템스강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물속에는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 붕어, 잉어뿐만 아니라 수질이 매우 깨끗해야만 살 수 있는 모래무지와 버들치까지 볼 수 있었어요. 주변에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하는 회사원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있는 장면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청계광장부터 시작해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저는 청계천의 놀라운 구조에 감탄했어요. 복원 당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적인 수로를 만들었지만 물이 너무 많이 흐르면 범람하지 않도록
정교한 수심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 참여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청계천 곳곳에 모니터링 포인트가 있고 시민들이 직접 생물종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이는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이끌고 어떻게 가능하게 한 거지? 궁금증을 안고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몇 주 전에 연락을 취했던 김민준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김민준 교수는 제가 몇 년 전 세계도시개발 포럼학회에서 잠깐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분으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자문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민준 교수의 연구실에 도착하자 그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윌로비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직접 오시다니 믿기지 않네요. 김 교수님,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도시 하천 복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민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잔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설명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어요. 윌로비 박사님, 청계천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도시가 시민과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선언이었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설명하길,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물길을 되살리는 공학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역사와 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되살리는 국가적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달이었고 자연과 인간, 도시가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루 10만 톤의 물이 필요했어요. 이를 위해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했고 한강의 물을 끌어오는 시스템도 구축했죠. 자동 유량 조절 장치를 통해 홍수와 가뭄에도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 시민들의 비전과 결단력이었어요. 제가 가장 믿을 수 없는 건 복원 속도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2년 9개월이라니.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린 15년을 계속 성과 없이 멈춰 있는데. 김민준 교수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결력과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컸지만 결국 모두가 청계천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시민 참여가 핵심이었죠. 저는 김 교수님께 외국인들이 청계천을 신기해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쾌했어요. 첫째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원 속도입니다. 둘째는 시민 참여 시스템이에요. 셋째는 하루 1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자동으로 유량을 조절하는 한국의 기술력이죠. 넷째는 청계천에서 보여지는 생물 다양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을 도시 정체성으로 구축해서 복합 자연문화 공간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하천 하나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한 거죠. 그날 저녁 청계천 옆 카페에 앉아 노트북에 모든 것을 기록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시환경 분야에서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 도시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의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계천에는 영상에서 보던 백로 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물속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오르자 백로가 재빨리 잡아먹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섭리, 완벽한 생태계의 순환.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하천 하나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했어요. 김민준 교수의 이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모든 지식과 경험을 영국으로 가져가 발표하고 공유해서 우리 템스강에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말이죠. 한국에서의 열흘간의 조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은 단순한 하천 복원 기술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이제 영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템스강을 지나는 다리 위에서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회색빛 물결과 거품이 떠다니는 템스강과 생명이 넘치던 청계천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15년간 1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이 모습이라니. 며칠 후 템스강 보건자문위원회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에는 영국 환경부 관계자들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청계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청계천과 템스강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의 차이입니다. 프로젝터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청계천의 맑은 물, 다양한 생물종,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시스템들. 한국과 영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국가적 비전이 있으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영국은 절차와 토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죠. 둘째, 시민 참여도입니다. 한국 시민들은 청계천을 우리의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존에 참여합니다. 시민의식이 없다면 모두 헛소용이죠. 셋째, 기술적 접근 방식입니다. 한국은 과감하게 콘크리트 전체를 걷어내고 자연을 되살리는 적극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에 급급했고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의 직설적인 비교가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했어요. 가장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은 하루에 약 10만 톤의 물을 청계천에 공급합니다. 그중 상당량은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재활용한 것이에요.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소중한 수자원으로 전환시킨 거죠. 이 말에 환경부 차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런던 지하철에서도 매일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펌프로 퍼올려져 그냥 버려지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매일 약 30만 톤의 지하수가 그냥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어요. 한국이라면 이미 이 물을 템스강 정화에 활용했을 겁니다. 이 사실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가장 충격적인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기준 템스강에는 389건의 하수 오염 사고가 있었고 약 수천 톤의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반면 청계천은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심각한 오염 사고도 없었어요.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윌로비 박사, 당신의 제안은 무엇인가요?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째, 런던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템스강 수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둘째, 강변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고 자연 친화적 두구로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처럼 시민 참여형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넷째, 수질 자동 정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국가적 의지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한 가지 질문이 저를 특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윌로비 박사, 왜 우리는 실패하고 한국은 성공했을까요? 정말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우수한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대답일 수 있지만 특정 분야에선 한국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 기술, 문화, 역사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우리가 논쟁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행동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영국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명 언론사들과 한국의 청계천 성공 사례와 템스강 재생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인터뷰에서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어요. 한국을 보고 배우면 템스강에 다시 생명이 돌아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인터뷰는 다음날 한 영국 학자가 한국 하천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놀랍게도 이 기사는 영국 시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템스강도 청계천처럼 만들자, 보고 배우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템스강 복원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희망의 불씨가 영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공식 제안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이제 두 나라의 시스템 차이를 극복하고 템스강의 청계천의 기적을 재현할 방법을 구체화할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밤늦게까지 정부에 제출할 템스강 비전 2030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제안서가 영국의 하천 복원 역사를 새롭게 쓰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안서 제출 2주 후 영국 의회에서 템스강 복원 특별공청회가 열렸어요. 방안의 분위기는 다소 냉랭했습니다. 윌로비 박사, 당신의 제안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한국과 영국은 완전히 다른 국가입니다. 그들의 방식이 우리에게 맞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원회 의장인 피터슨 의원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대답했어요. 한국과 영국이 다른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과 생태계의 원리는 어디서나 같습니다. 청계천에서 생물 다양성이 회복될 수 있다면 템스강에서도 가능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혁신적 접근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의원님,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21세기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도시 생태 보건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재설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울 줄 안다면 템스강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시민단체 대표들과 일부 젊은 의원들이 제 발언에 호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의원 여러분, 제가 청계천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심장이자 영혼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셨나요? 산책로를 따라 시민들이 행복하게 거닐며 휴식을 취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영국 국민들도 이런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청회는 끝났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죠. 일부 정치인들이 제 연구 자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한국을 찬양하는 연구에 영국의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템스강 유역의 어부 조합장인 톰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템스강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윌로비 박사, 우리 어부들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템스강이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톰의 지지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환경단체, 학생들까지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템스강을 살리자 캠페인을 시작했고 언론의 관심도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 변화의 첫 단계로 템스강 복원팀 12명이 한국 청계천을 직접 방문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로 선정되었어요. 김민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자 그는 매우 기뻐하며 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프로젝트 착수 간담회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템스강이 청계천의 기적을 만날 차례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혜와 기술로 템스강의 생명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것은 영국과 한국의 아름다운 협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본 청계천이 템스강에 불어넣은 희망은 단순한 물의 흐름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꿈이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이 영국의 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도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국의 도시환경 전문가가 딸이 보낸 사진과 영상 속 우리 청계천을 보고 감동받은 놀라운 여정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진행될 때 어떤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청계천은 어떤 모습인가요?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